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폰트 패밀리라고 썼는데 요거는 패딩은 여기 여백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글자체에 해당되는 거고, CSS에서 한 개가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세미콜론. 얘는 구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는 세미콜론을 안 찍으셔도 동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적용이 되시고요. 그래서 CSS, 여기 지금 박으시는 게 CSS인데, 먼저 선택을 해요. 앞에 별표 선택을 해서 모든 걸 다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 지정할 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시면, 이게 넣어줬을 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엘리먼트 객체에 마진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마진 안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죠. 이걸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었죠? 예. 모든 게 여기 바디 안에 마진이 있는데, 이게 여기다. DRV가 있는데 얘가 마진이 있는데 0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태그 안에 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태그 안에 마진은 0이고 패딩도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자가 있으면 맑은 코딩, 이게 없으면 맑은 코딩이 있으면 이걸로 계속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영어로 된 거 찾으시고, 없으면 코딩, 없으면 센셀프를 써가지고 이제 얘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 글자를 좀 바꿨는데 이게 적용이 되나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여기 지금 별 내용은 없네요. 이게 지금 맑은 코딩으로 전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코딩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 그 내용은 별로 바뀐 게 없어요. 보니까. 거의 맑은 코딩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풀 라이트, 풀 레프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풀 레프트, 풀 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 풀 레프트. 요거는 보시면 여러 개 클래스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의 왼쪽은 풀 레프트는 메뉴가 나와야 되고요. 풀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세 번째 메뉴 끝나고 검색이 풀 라이트입니다. 얘에 해당되는 CSS를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이제 풀 라이트하고 풀 레프트를 쓰셔야 되겠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콤마나 이런 거 안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저희가 풀 레프트와 풀 라이트인데 클래스로 지정이 됐어요. 얘네들이. 클래스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제 클래스를 찾을 때는 점을 사용한다. 이렇게 점을 사용한다. 앞에다 점 붙이면 되고요. 점. 그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콤마를 이용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고 여러 개를 선택자 CSS니까 캐스케이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때 여러 개를 선택하려면 뭐라고요? 콤마를 이용하세요. 콤마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풀 레프트, 풀 라이트는 이제 따로따로 한 개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점 쓰시고요. 점 쓰셨다는 얘기는 클래스를 찾겠다. 여기 클래스 찾겠다 이런 얘기고요. 풀 다시 레프트를 찾겠다.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써서 여기다 이제 뭐라 쓰시면 됩니다. 풀 레프트 앞에 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꼬르 풀 레프트라고 써져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찾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 F 누르시면 여기 풀 레프트가 드래그해서 컨트롤 F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인드 찾기를 하시면 다음 게 나오시는데 여기 나오죠. 클래스 풀 레프트. 요거에 대한 CSS예요. CSS를 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 레프트에 SCSS는 써져 있습니다. 그 왼쪽 편에다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플로트라는 게 있어요. 플로트 물 흘러가듯이 흐르는 플로트가 있고요. 플로트 돼 있으신데 이게 플로트인데 레프트 말고 뭐가 있지? 이제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 넌 레프트 왼쪽으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정렬을 하는데 왼쪽부터 물 흘러가듯이 정렬을 한다. 레프트고요. 라이트는 오른쪽부터 정렬을 한다. 라이트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오른쪽부터 나열되게 만든다. 그게 라이트고요. 왼쪽부터 나열되게 만든다. 레프트입니다. 플로트 땡땡 쓰시고 레프트 쓰시면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차례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나열을 하는 거고요. 라이트는 오른쪽부터 그 왼쪽으로 가면서 흘러가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얘네들은 월칙상은 얘가 플로트가 아니에요. 월칙상은
근데 플로트 쓰시고요. 레프트로 쓴 거는 레프트다.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서 레프트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 내가 풀 다시 라이트로 썼으면 RIGHT 라이트로 썼으면 이제 저기다가 이제 플로트 쓰시고요. 이게 한 줄이니까 한 줄로 쓰셔도 됩니다. 이거 저는 이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엔터 쳐서 쓰는데 RIGHT 이렇게 한 줄이나 뭐 몇 개 안 되면 한 줄이나 몇 개 안 되시면 이렇게 한 줄로 쓰시면 한 줄로 플로트가 레프트다 이렇게 한 줄로 쓰셔서 사용하시면 요게 좀 간단하게 보이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풀 레프트는 레프트로 흘러가게 만들고 라이트는 라이트로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가 그 검색하고 지금 오른쪽 어사이드 지금 요거 메뉴 중에서 여기 메뉴에 해당되는 것은 메뉴 정렬, 검색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제 놓이게 만들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렇게 플로트가 돼서 플로트가 됐죠. 여기 원래 요게 한 줄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한 줄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요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 밑에까지는 레프트로 돼 있으니까 여기 레프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라이트로 여기 라이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이 공간부터 비어있는 공간부터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밑으로 다시 또 이렇게 왼쪽부터 쭉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 여기 원래는 DIV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풀로 채워라 이런 뜻이 되는데 풀 채워라. 근데 플로트로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이어붙이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어붙이기 박스로 이어붙이기가 돼서 계속 이어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플로트라는 속성이에요. 되시겠죠? 그 원칙상 CSS에서 여기 뭐 DIV나 이런 거는 원래 블록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블록 속성에 해당되는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부 다 속성을 변환시켜 줍니다. 얘를 이제 그 인라인으로 변환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라인이라고 이해를 안 하던데 인라인 속성으로 변환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부분마다 계속 이어붙이기를 변환해서 이어붙이기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죠. 변환해준다. 변환되는 게 해준다. 변환되는 거 이렇게 쓰시면 이어붙이기가 돼요. 이어붙이기, 붙이기. 그 공간 데이터가 있는 만큼만 박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 뒤로 계속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속성이냐면 플로트 속성입니다. 플로트. 떠다니게 이렇게 해서 플로트가 뭐지? 저희가 플로트가 뭐였더라? 네? 네, 그쵸. 네. 쓰시면 흘러가다. 물에 뭔가 이렇게 떠가서 이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을 플로트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여기 한 개 있는데 여기 남잖아요. 이어붙여서 계속 그 다음 거 이렇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 이게 플로트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만드는데 그 밑에 있는 거가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쓰시는데 한 개는 레프트로, 한 개는 라이트로. 근데 앞에 있는 게 플로트인데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데이터가 되고요. 라이트에 있는 게 요만큼 돼요. 아시겠죠? 요만큼. 근데 여기 공간 남잖아요, 이렇게. 공간. 그 뒤에 DIV는 그 남는 공간에 막 끼어 들어가요. 남는 공간에. 되셨나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 플로트를 했는데 플로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플로트가 이 레프트 라이트만 적용이 되면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만 적용이 되면 되는데 그 밑에 것까지 영향을 받아요. 그 밑에 있는 영향을 받는 게 그 밑에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여기 풀 라이트 여기까지인데 그 밑에 있는 게 여기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끝났고요. 내비게이션 끝났고 컨텐트입니다. 컨텐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플로트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 이제 얘가 플로트예요. 그리고 요 뒤에 남죠? 요 뒤에 남아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기 집어넣을 내용이 여기 들어갈 만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되셨나요?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이 컨텐트는 그런데 비어있는데 집어넣지 말고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그거랑 상관없이 좀 이렇게 밑에다가, 전부 다 끝난 밑에다가 좀 썼으면 좋겠어. 컨텐트입니다. 컨텐트가 지금 뭘로 잡혀 있냐면 아이디로 잡혀 있을 거예요. 컨텐트, 있죠? 아이디. 아이디니까 아이디를 찾을 때는 샵을 쓰십니다. 샵. 그 아이디 샵 그냥 쓰면은 뒤에 있는 게 아이디다. 아시겠죠? 앞에 있는 게 URL. 또 여기서는 태그. 이런 거고요. 샵 쓰면 아이디입니다. 아이디가 컨텐트라고 써져 있는 거. 컨텐트라고 써져 있는 거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여기다가 쓰시면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클리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지금 플로트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클리어 시켜서 사용하는데 왼쪽, 오른쪽 그 보스입니다. 보스. 그 왼쪽은 레프트, 왼쪽만 클리어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왼쪽 플로트 되어 있는 거를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은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작성된 거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잘 보시면 그 이쪽에 여기까지 레프트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놈, 여기가 풀 레프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붙어 있는 거고요. 이쪽이 이제 라이트로 붙어 있는 거, 라이트. 그래서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끝나는 지점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DRV나 이런 DRV 특성을 가진 블록 특성을 가진 것은 이렇게 이제 한 칸을 전부 다 봤는데 지금 여기 맞죠? 여기는 이제 이거는 풀 레프트, 그래서 여기는 플로트 레프트라고 썼고요. 오른쪽은 플로트 라이트라고 썼어요. 그냥 쓰면 요 빈 공간을 막 찾아 들어가요. 요거 조금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빈 공간에 찾아 들어가요. 아시겠죠? 찾아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이 빈 공간에 못 들어가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밑으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는 게 클리어. 지금 플로트 가고 있는 거를 클리어 다 없애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레프트 쪽이냐 아니면 라이트 쪽이냐 둘 다면 보스. 아시겠죠? 그래서 클리어 보스라고 써주시면 그 양쪽에 있는 플로트 되고 있는 속성을 다 없앤다. 그래서 원래의 DRV에 해당되는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진행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클리어 보스 만드시면 되고 샵 쓴 거는 샵 썼습니다. 저희가 그 클래스를 찾을 때가 아니라 아이디를 찾을 때, 아이디로 되어 있는 거, 아이디를 찾을 때는 뭘 쓰냐면 샵을 씁니다. 샵 뒤에 이제 아이디라고 써져 있는 거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샵을 사용한다. 여기는 이제 그 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샵 컨텐트 말고 다른 거를 할 때는 콤마를 이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샵을 쓰면 아이디인데 아이디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한 개만 있다. 점을 쓰면 클래스니까 클래스는 여러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묶어서 여러 개,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일 때는 클래스 사용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클리어 보스 이런 것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레프트, 라이트, 플로트 속성을 주면 그 밑에 따로 나와야 될 부분은 클리어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SVN 나중에 연결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이게 넓어져도 이게 맨 오른쪽부터 맨 왼쪽까지 이러면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몰리서 사이즈를 정하고 이 가운데 몰리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그때는 지금 이제 바디 태그가 있습니다. 바디 태그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전체 크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다가 그 너비를 위드 주신 다음에 위드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이게 960 픽셀 960 px 정도로 만들자.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쓰겠습니다. 땡땡 쓰시고요. 마진은 0, 쓰시고 0 한 칸 띄고 오토라고 지정해 주세요. 오토 세미콜론 쓰시고요. 네. 그다음 백그라운드 썼는데 컬러가 쓰면 컬러가 됩니다. 여기다가 그 샵 쓰시고요. 샵. 예, 26 이게 그냥 26 이 정도 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 이제 F4키 눌러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사이즈가 조금, 100%, 110%, 여기 100%인데, 예. 지금, 네. 그 왼쪽, 오른쪽 마진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60 픽셀인 거예요. 야, 960 픽셀, px. 인 겁니다. 요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오도록 만든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근데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방법. 이 박스에 해당되는 것을 위드를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방법. 그 위드는 너비를 의미합니다. 바디의 너비를 여기 보시면 바디. 여기 위드가 그 바디 태그 전체 태그인데 이게 이제 너비를 의미합니다. 너비가 960 픽셀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마진을 썼는데 마진은 0이에요. 저희가 마진에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이렇게 쓴 게 뭐냐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쓴 게 뭐냐 이런 뜻인데 그 마진은 여기 0의 위치가 위에 아래죠. 두 개니까 위 아래입니다. 위 그 다음에 n 아래의 여백 바깥 여백입니다. 여백은 0으로 세팅한다. 세팅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 여백은 오토가 되는 거죠. 좌우 여백 위아래 여백은 이제 위아래 여백은 0이 되고요. 좌우 여백은 오토가 된다. 오토는 자동이라는 뜻이죠. 자동이라는 뜻인데 좌우 여백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좌우 여백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토니까. 아시겠죠? 자동으로 맞추는데 960 빼고 좌측도 똑같고 우측도 똑같으니까 이게 어디로 몰려요? 가운데로 몰리게 돼 있어요. 가운데로.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이런 박스를 썼을 때 가운데 정렬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백은 오토로 하면 이제 좌우 여백이 오토라는 얘기는 이제 같아야 한다. 좌우가 같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얘기는 가운데 정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운데 정렬을 할 때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거 정렬할 때도 이렇게 오토를 써요. 오토. 그 여백은 위아래 여백은 0이고요. 0이고 오토. 위아래 여백을 좀 띄려면 여기서 10이고요. CPX이고요. 이렇게 PX고요. 오토예요. 이렇게 쓰시면 위아래 여백은 CPX고 좌우 여백은 오토라서 가운데 정렬이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지금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위아래는 없고요. 0. 그리고 오토를 넣어서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쓰시면 뭐가 좋냐? 얘를 부분창으로 해서 만들어 보시면 이게 줄면 좌우 여백이 이렇게 같이 줄어요. 같이 줄다가 960보다 더 줄면 이렇게 스크롤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거 반응형으로 만들 때 이렇게 많이 만들죠. 이해되세요? 네. 요런 현상을 이제 보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960보다 큰 경우에는 같게 만들고요. 960보다 적어들면 스크롤바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너비가 960이잖아요. 너비가 960 되셨나요? 이렇게 정렬을 만들어 주시면 마진 만들고 하시면 너비 크기 너비보다 크면 좌우 여백을 같은 길이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서 그 보여주려고 하는 데가 가운데 정렬이 되죠.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된다. 이게 바뀌어도 960보다 크면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960보다 작으면 뭐가 생겨요? 스크롤바가 생기는 거죠. 스크롤바가 생긴다.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레이아웃 잡으실 때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스크롤바가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막 CSS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써요. 엄청 막 여기다가 막 몇백 줄 되게 막 정의해 놓고 이런 거 막 찾아다녀요. 막 그 아이디 막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거 막 찾아가지고 그게 1이에요. 하루 왼종일 하는 게 1.
미치죠. 예, 저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코딩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야, 그래서 웹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부트스트랩 같은 거 쓰면 복사보척기 클래스만 잘 지정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잘 해줍니다. 나중에 CSS는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그 웹 라이브러리 갖다 쓸 거예요. 갖다 써서 이제 그 클래스만 잘 선언하면 이게 디자인이 잡히도록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가드 정렬을 시켜놨어요. 바디 부분 가드 정렬을 시켜놨고요. 거기에 이제 그 이쪽 샵 262626은 FFFF까지 쓸 수 있는데 그 샵 다음에 나오면 RGB입니다. 이거를 균등하게 써서 RGB 이렇게 됩니다. 성세님 지난번에 쓸 때는 8888 이렇게 쓰셨잖아요. 샵 8888 이렇게 쓰셨잖아요. 균등하게 잘라서 여기가 RGB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요거 R은 00부터 이렇게 쓰시면 00부터 FF까지입니다. FF까지 그 126단계 6단계의 색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단계로. 그 아시겠죠? 완전 여기 R이니까 완전 빨간 거부터 완전 안 보이는 거. 0은 완전 안 보이는 거고요. 그 여기 FF는 완전 빨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126단계로 나눠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여기다가 한 자리로 썼다. 이러면은 0부터 15까지 여기 16단계로 색상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 여기 15가 F입니다. F. 여기 15가 F예요. F가 15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6단계. 그러면은 색상 표현할 때 두 자리로 쓰면은 색상은 뭐 거기 걸쳐 가지고 있는데 두 자리로 쓰면은 그만큼 많은 색상을 표시할 수 있고요. 한 자리로 쓰면 그만큼 적은 색상을 표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 아시겠죠? 그러니까 6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3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3개를 많이 써요. 저는 색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서버야 전부 다 회색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자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세 자리. 그 색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세 자리로 써도 되고 6자리로 써도 된다. 아시겠죠? 6자리로 쓰셔야 되는데 6자리로 쓰면 0부터 FF까지 126단계의 색상을 가지고 표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합 3개를 RGB로 3개를 조합하니까 얼마나 많은 색상이 나오겠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색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여기 세 자리로 써가지고 RGB를 쓰면 0부터 15까지 16개밖에 안 돼요. 그럼 16 곱하기 16개의 색상만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색상표를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6개를 쓰셔도 되고 3개를 쓰셔도 돼요. 다른 건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건 4개, 5개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균등하게 잘라서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126 이상은 안 나와요. 색상표가. 그래서 126까지만 써요. 0부터 125까지 해당되는 것만 써서 요 단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요거는 126단계 한 개의 색상을 126단계니까 126 곱하기 126개의 색상을 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저같이 이제 그냥 빨간색인데 약간 다크 빨간색이나 이런 게 색감이 별로 구분이 안 되면 그냥 빨간색. 아시겠죠? 그렇게 표시가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때는 0이 완전 하얀색이고요. 하얀색. 15가 완전 빨간색이에요. 그 중간 단계별로 16단계를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3개를 쓸 때도 있고 6개를 쓸 때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저처럼 이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 때는 저는 세 자리를 보통 씁니다. 자, 색상은 W3 스쿨스 어디 갔어? W3 스쿨스 W3 스쿨스 가보시면요. 이게 이제 아무데나 HTML이나 이런 거 아무데나 찍잖아요. 아무거나 찍으시면 이쪽에 메뉴 오른쪽에 한 메뉴 이게 어사이드죠. 어사이드 쪽에 나오는 쪽에서 칼라 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칼라 피커. 이게 이제 126 곱하기 126의 색상이 다 나와 있는 표예요. 색상표. 아시겠죠?
그래서 찍어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색상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다크 에서부터 이게 진한 정도를 찾는 거예요. 한 요 정도 색상을 하고 싶다. 찍으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요거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보통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만들 때 주로 쓰는 것은 5개에서 6개 정도의 컬러를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컬러가 있으면 눈이 필요하다 그러죠. 예, 난잡한 홈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색상 구성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도비에서 제출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게 추천할 만한 색상표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그 무난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색상을 만들 때 만약에 이건 파란색인데 제가 주황색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파란색, 주황색. 바로 붙이면 이게 색감이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붙이는 것보다 중간에 회색을 둬요. 회색. 색상이랑 비슷한. 파란색, 회색, 주황색. 이러면 이제 이거를 잘 어울려지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회색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블랙 앤 화이트. 그냥 다 똑같은 회색. 단계별로 하얀색, 검은색, 중간에 회색.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나 이런 거 보면 다 회색이에요. 회색. 이런 색도 그렇게 잘 안 집어넣습니다. 넣으면 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색상이 한 개는 참 이쁘다 그러는데, 이거를 2개, 3개 선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망해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지금 이제 여기는 바디 부분을 백그라운드 줬는데요. 바디 부분. 그래서 바디 부분을 백그라운드 줬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회색이 됐어요. 회색이 도는 거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다 회색이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다 회색이 됐는데, 지금 내용이 나오는 부분,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기를 점찍었는데, 여기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완전히 하이라이트식으로 이렇게 흰색을 주고요. 이 바깥쪽 내용이 안 나오는 부분은 이런 여탄 회색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래퍼를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래퍼. 아시겠죠? 그래서 래퍼를 한 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CSS 한번 붙여볼게요. 자, 여기 CSS 계속 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페이지 래퍼라고 있죠? 페이지 래퍼. ID입니다. 뭐 붙여야 돼? 앞에다가 샵 붙입니다. 이렇게 샵 붙이고요. 붙여넣기. 페이지 래퍼.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여기 CSS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얘를 이제 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화이트. 색상표를 이렇게 화이트로 쓰셔도 돼요. 화이트는 0000이 화이트입니다. 샵 000이 화이트입니다. 0. 색상이 없어요. 이게 화이트예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000이 아니라 FFF가 화이트입니다. 빛이 완전히 강해야 흰색이죠. 000은 빛이 없는 거예요. 까만색입니다. 000. 완전 까만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게 색감이 안 보이네. Y라고 썼어요? 이런. 코딩 했네요. 코딩. 화이트인데, 코딩을 했어요. 뭐 반복문? 예. 반복문이 왜 나오지? 어쩌지? 예. 새로 고침하면 여기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 하얀색인 거 보이시나요? 여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안 쓰는 데고요. 여기 하얀색만 쓰는 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얀색. 구분 되시죠? 네. 빔이라서 잘 안 보이시는데, 동영상에는 보입니다. 동영상 보이시는데, 여기는 안 쓰는데, 여기는 쓰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이제 경험의 디자인이에요. UX에 해당이 됩니다. UX. 사람들이 볼 때에 여기가 회색이니까 여기도 안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느끼게 해서 쓰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진을 쓸 건데, 이게 너무 흰색이랑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위아래 마진을 쓸 수도 있어요. 위아래. 근데 여기는 여기 딱 일단 붙이고요. 여기 선에서 이제 패딩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교재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참조하고 있는 거는 273페이지 이제 CSS 참조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화이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할 때 마진을 썼는데, 마진 40px, 40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40px. 이거는 40px는 위아래 아시겠죠? 요거 한 개만 있으면 좌우도 있는데 거기에 0 붙어 있습니다. 0 그리고 붙어 있어서 요거는 이제
위 아래는 40px, 좌우는 0px. 됐죠? 네? 이거 어디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위쪽 기준에서 위쪽 기준으로 이제 순서대로 맺습니다. 아시죠? 반복 데이터가 반복 세팅되는 거예요. 위,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기준으로 기준으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들어가죠.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입니다. 요거 위에서 시계 방향 되셨나요? 네? 예. 그 줄 때 위를 기준으로 해서요.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 40이 위입니다. 위 0이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반복적으로 되니까 40이, 그 다음 40이 아래, 그 다음 0이 오른쪽, 왼쪽. 아시겠죠? 시계 방향으로 되셨나요? 네. 한 개만 쓰면 위 40, 오른쪽 40, 아래쪽 40, 왼쪽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개만 쓰면. 한 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사용하실 때 되셨나요? 자, 선생님 여기 세 개는 갖고 한 개는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네 개를 다 쓰시면 돼요. 네 개. 네 개 앞에 같은 거 이제 40, 40, 40 쓰고 여기 틀린 거는 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개를 쓰시면 그게 해결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딩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도 마찬가지. 패딩 하실 때 패딩 이렇게 쓰시면서 패딩 이렇게 쓰시고요. 패딩은 이제 위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내비두시고요. 내비두시고요. 그래서 내비두지 않았네요. CPX 패딩은 CPX. 요거는 이제 위아래는 CPX. 40을 썼으니까 합쳐서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은 20px, px 세미콜론. 그 콤마 안 찍고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씁니다. 띄어쓰기 쓰면 요거는 이제 들어갈 때 위쪽 이게 여기 40이 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0이 또 아래로 들어가고, 0이 왼쪽으로 들어간다.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서 됐죠? 네, 들어가게 됩니다. 패딩을 이용해서 쓰시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여기 지금 왼쪽에 딱 글자가 달라붙어 있는데 F를 눌러서 보시면 여기 약간 떨어져게 돼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패딩이 여기 점점은 안 떨어지네요. 점점은 그냥 왼쪽에 붙는 걸로. 근데 점점은 어차피 없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없앨 거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전부 다 해드릴 수도 없으니까 이건 CSS 할 때에 좀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